똑같지 않은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두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었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백신에서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일단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지향은 문화대국, 과학기술 강국, 또 유라시아 네트워크 주도국가 이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적어도 정당이 저는 제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켜온 우리 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좀 무너져가는 걸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당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저희들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192석을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넘게 의석을 확보했지만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차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잖아요.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여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우리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는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밀었지만 지금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아마 우리 당내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저는 우리 당의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그때 기대했던 거는 민주당의 다양성, 민주성이었었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서 지금은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또 지난 총선 결과도 그냥 끝으로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압승을 했는데 우리 당 지도부들은 리더십으로 돌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차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 성격 때문에 그 반사의 이익으로 우리 당이 압승했다.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두관 후보는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민주당이 잃었던 다양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과제죠. 네. 어제 우리 당의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요. 13분 중에 이제 5분이 컷오프가 되고 8분이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 네. 다 어떻게 보면 전부 왕당파들만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결선 전에. 네. 그런 걸 보고 나중에 또 8월 18일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5분만 살아남게 될 텐데 다 그냥 어제 최고위원 후보들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겠다, 집권 프랜의 본부장이 되겠다, 검찰로부터 지켜내겠다, 이런 걸 들으면서 참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다시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스크램을 크게 짜고 좀 이렇게 울타리를 크게 쳐야만이 자기 지방선거나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당은 35% 지지만은 절대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전현희 의원, 한준호 의원, 강선우 의원, 정봉주 의원, 김민석 의원, 민형배 의원, 김병주 의원,
이언주 의원 이렇게 8분이 통과가 됐죠. 이 중에서 이제 5분이 최고위원이 될 건데 이 8명만으로도 전부 다 지금 친명계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이제 정봉주 의원만 원내조 전 의원이시고요. 네네. 특히 이제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서 경기도 안양시장인 최대호 시장이 나갔었는데 네. 통과되지 못하고 탈락을 했거든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수원시장을 했던 염태영 전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진출해서 그나마 자치분권 지방정부 여러 가지 해난들을 좀 잘 챙기는데 이번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예선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네. 정말 대한민국은 어쨌든 중앙 중심이고 수분 중심이고 또 원내 정당을 지향해서 그런지 대부분 정봉주 후보만 빼고 다 원내 의원들이 최고위원 결선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5인 5색이 돼야 되는데 아마 5인 1색이 될 것 같고 1인이 주도하는 정당이 강화가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당의 1인 정당화, 제왕적 대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오는 정당인데 김대중 총재 때도 그래도 비주류가 한 30%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또 크게 함께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명이면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활동하기도요. 그리고 목소리 내기도 많이 힘들고요. 당내에 이제 다른 목소리로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면 굉장히 특히 개딸이라 할까 강경파 의원들이 강경파 권리당원들이 집중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정말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분위기죠. 우리 당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직접 안에서 활동하신 이제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거 정말 힘들다. 집중 폭격을 받는다. 이렇게. 당내 현역 의원들이 이제 방송 인터뷰 이런 걸 보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한데요. 네. 지난번 우리 이제 당원 당규 이런 것도 고치고 또 선거 관련 비율 이런 것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런 걸 통과했다 해서 저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그런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당규가 개정이 됐지만 그게 꼭 옳은 결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체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이 일방 독주 또 일극 체제로 가면 수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우리 그래도 정당 더불어민주당 최대 목표는 2026년의 지방선거 승리 이어서 2027년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고 정말 민주개혁 진보 세력들이 국정을 맡아서 잃어버린 대한민국 선진국을 되찾는 것이고 또 불평등 해소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쪽에 속도를 내서 정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지금 나라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권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면 정당이 존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안팎의 반응들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기 내서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 직접 듣기는 어떠십니까? 저 개인을 걱정하는 분들은 출마를 주로 만류하고요. 네. 당을 걱정하는 분들은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격려해 주셨나요? 기본적으로 민주정당이고 또 우리 당의 1%의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있다면 그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될 책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무도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다 그냥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당이 그래도
민주당으로서 또 자기 수권 정당으로서 당이 제대로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제가 참여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을 걱정하는 분들은 제 출마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출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여당 쪽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정책 내일 모레 되면 CBS 토론회가 열리게 되고 아마 공중파 방송에서도 중계를 하게 될 텐데요. 정책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날에서 소리도 내고 있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정권 연구 자치연구도 있고 자치연구 연대도 있고 또 민부정책연구원도 있지만 네. 당이 최근에 굉장히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를 뭐 조직에 기대서 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략 메시지를 잘 내는 것 그리고 정책 대안을 내는 거라서 또 내일 오후쯤에도 괜찮은 정책을 하나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저희 시사톡 라이브에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메시지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좀 이건 디테일한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18세가 돼야만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이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16세 정도 되면 충분히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저는 뭐 작은 디테일한 공약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서 입법을 해서 운전면허를 18세에서 16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리 좀 사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예? 사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16세로 낮추는 것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도 아마 내가 알기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이 네. 16세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끔 법안이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인들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우려를 말씀하실까요? 당 후보를 나가면 네. 또 당선이 돼야 하는데 당선이 쉽지 않은 객관적인 상황들 이런 염려도 있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21대 총선에 낙동강 전선에 또 사령관이라면 사령관으로서 양산을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패장인데 보통 패장이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길을 회복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토키처럼 또 이렇게 재기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 걱정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나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뭐 성패와 관계없이 큰 선거였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네. 출마를 했고요. 저는 뭐 정치 활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늘 내가 새기고 있는데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늘 유념하면서 정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가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몸을 던지는 게 이 시대 정신에 맞다 이런 판단에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도 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헛된 거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난주에 만나 뵙고 오셨군요. 예.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들을 듣고 오셨습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뭐 지난번 양산에서 제가 승리하지 못한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특히 이제 당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대표 경선에 나온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 당원들 지금 한 240만 민주당 당원이 좀 넘죠? 예, 250만, 240만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그 당원들의 아마 당심도 조금은 살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어떤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최근 보니까 당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9%인가 나오고요. 네. 저는 9.9%, 9대1 정도고. 괜찮지 않습니까? 국민 일반, 그 정도면? 국민 일반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 저하고 한 7% 정도 차이더라고요. 네. 40 몇 퍼센트, 저는 37%였는데, 네. 기본적으로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가야, 지방선거나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열광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당은 35% 지지로 대통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층과 예언을 훨씬 더 아우러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민주가 사라지면 중도층이 절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잘 유심하게 봐야 되죠. 네네. 김두관 후보 정치적 지지 기반이 영남 쪽이었었는데 혹시 호남과의 인연 있을까요? 저는 때 동학농민혁명전쟁에 대한 논문으로 학사 논문이지만 그걸 썼었고요. 네. 또 오랫동안 제가 농민운동을 하면서 호남이 농민운동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나주, 하순, 곡성, 강진 이런 농민회와 교류를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제가 본격적인 정치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우고 시작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꽃을 피웠다 이런 표현 안 맞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대통령 정부 특보다고 행자부 장관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호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예. 질문을 통해서 김두관 후보의 그 정체성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특히나 이제 또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하고 당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 검찰권을 남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 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안을 제가 가장 먼저 발의를 했고 네. 우리 당 총에서 굉장히 논란 끝에 지도부에서 역풍을 우려해서 그것을 만류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할 사람입니다. 제가 잘 그러셨군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7공화국을 열 수 있는 개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용기 있게 문제 제기하고 의제를 던질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문 당연히 들으셨겠죠? 예. 예, 대선 출마 선언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김 후보께서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2년 동안 당대표를 하셨고 또 지난 대선 0.73% 패배 이후에 자기 대선 선호도 지지도 이런 쪽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자기 대선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년 남았고 또 조기 퇴진이 되면 선거 1년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는 또대명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재명 된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김두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걸 보여줘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문이 아니고 대선 후보 출마 기자회견으로 읽혀졌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약간의 부정적인 신호가 있을까요? 본인 그런 주객관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또 그 출마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리더가 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제가 가장 그래도 제 스스로는 민주주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해 군수할 때도 여소야대에서 군정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고 경남도지사 할 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몸에 좀 배어 있는 사람이고 아마 제가 당대표 되면 이제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일찍이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뭐 당과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나 비전은 뭐 설사 당내 정파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주 다 갖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맡으면 제가 또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그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는데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먹사니즘 민생 문제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생인데요. 저는 우리 정치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민생은 저는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양당제 우리가 지금 양당제는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미국이 이제 공화하고 민주당 오랜 양당제인데 미국의 양당제를 보면 요즘 민주주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도 정치 개혁을 해서 호남에 28대 0이 말이 됩니까? 대구 경북에 25대 0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이 없는 먹고 사는 먹상이점 민생은 쉽지 않을 거요. 정당이 혁신 안 되는데 여야가 치열하게 민생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 정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정치 개혁 없는 민생은 허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정도로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체성 잘 챙겨서 선의의 경쟁으로 의미 있는 성과 이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